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잠도 오지 않고 해서 뭐 몇 번 시황 관련돼서 이야기 해드렸을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뭐 수급 관련된 부분을 좀 보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메이저 수급 하나만 알자라는 부분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미중 대외적인 부분들, 뭐 악재가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잔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나름 좀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테이퍼링이라고 해도 뭐 금리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불식이 되면서 3분기 실적에만 초점을 맞춰진 상황에서 이제 종목별 흐름이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나온 회사들의 한 80%가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직 오지 않는 그런 불안한 그런 투자 심리보다는 기대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10월 딱 이때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을 때 시장이 올랐었던 확률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을 때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확률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이 코스피 기준이고요. 얼마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수급이 외국인 기관에 좌지우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 해서 보시면 거의 100%죠.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에 들어왔을 때 시장 자체는 플러스로 상승을 했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지를 볼게요. 지수가 26포인트 상승을 했으니까 2090포인트, 2080포인트에서 90포인트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겠죠. 그리고 10월 19일은 이제 3000포인트 초, 그리고 10월 25일과 10월 26일 역시 3000포인트 초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2900 한 8, 90에서 한 3050포인트 내외에서 이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이 시점에서는 매수를 좀 단행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트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못해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이따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못해도 2090, 2008, 90에서 3000포인트 이 구간 안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단행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제 하방 경직은 일단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역시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었던 흐름을 보면 이제 얼마만큼 지수에 영향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역시나 11월 1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을 때 시장 자체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보면 이 10월 5일 빼고는 다 올랐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3, 4, 5, 6일 동안 6일 동안 6번에서 5번, 그러니까 한 번 빼고는 다 올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봐도 꽤 높은 확률이죠. 한 80% 정도 확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올랐다 라는 확률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 역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지를 좀 보시면 930포인트에서 한 1000포인트, 950 내외에서 1000포인트 내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주가가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950, 그러니까 940에서 1000 내외에서는 매수가 역시나 단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매수한 날짜도 많고, 그리고 혹여라도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 수 있는 변동성도 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메이저의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올랐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그날 대응을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급적으로 딱 봤을 때 현물적인 부분으로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날은 못해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대부분 올랐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를 좀 보셔라 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수한 시점까지, 그러니까 매수를 어느 시점까지 했는지를 알면 외국인과 기관도 그 시점까지는 못해도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시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땡기는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메이저 수급,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원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종목들도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도 좀 미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쪽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에 대한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역시 시장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위로든 아래든 확실하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뚜껑을 지금 막상 다 열어보니 실적이 좋은 쪽이 그렇게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나 2차전지 정도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주구장창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해외 쪽도 괜찮습니다. 요새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우리나라만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1월 15일 정도 어느 정도 변곡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역시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뭐 다다음 주 정도 흐름에서 한번 좀 명확하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의 흐름은 그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름이면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옷은 겨울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나 방향은 그런 쪽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전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을 계속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 따라가고, 내일은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이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100점 100패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들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지금은 이제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뭐 비트코인 쪽 연계가 되어 있는 쪽만 계속 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제 턴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비교하지 말라라는 뭐 제가 생각을 하는 뭐 것도 있는데, 이 비교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M게임이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이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를 갔다. 근데 상한가 간 종목들만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종목들을 잡았대요. 그러면 내 계좌와 또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좀 한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거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턴을 기다린다, 나의 기회를 곱씹으면서 기다리시고 와신 상담의 마음으로 버티시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잘 모르시면 아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집중이 되는 날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